지금 볼까요? 그래서 이제 f2의 값을 구하시오라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f 안에 f4를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f 안에 f6을 집어넣은 건데 얘네 이제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fx가 2차 함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고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 요거니까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2,a-4고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2가 되겠죠? 될까요? 해서 내가 이제 이 fx라는 애가 x는 2에 대해서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니까 이제 x 값으로 2의 대칭인 애들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함수 값이 나올 건데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0을 대입했어. 0이랑 4를 대입했어요. 근데 0은 2에서 2만큼 떨어져 있고 4도 2에서 2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f에다가 f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f에다가 f6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은 값이 나오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그냥 f4랑 애초에 f6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같은 값이 나올 거고 아니면 두 번째로 그러니까 4와 f4랑 f6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었으면 근데 이 얘기는 f4와 f6의 가운데 값, 중간 값이 2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될까? 네, 그 얘기는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다른 게 2다. 그러면 f4 더하기 f6은 4다. 될까요? 즉 얘네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려면 f4랑 f6이 애초에 그냥 똑같던지 아니면 f4 더하기 f6이 4가 되던지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얘가 지금 y는 fx예요. 근데 꼭지점 x값이 2야. 4가 이쯤 있다라고 하면 6은 한 이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제 4,f4인 거고 여기가 6,f6인 거니까 f6이랑 f4가 일단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경우 이거밖에 없는 거고 f4 더하기 f6이 4가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f4는 여기다가 이제 4 대입한 거니까 16 빼기 16 더하기 a니까 a예요. f6은 6 대입하면 36 빼기 24 더하기 a니까 12 더하기 a예요. 그래서 f4는 a고요. f6은 12 더하기 a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12 더하기 2a이고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a 값 구했어. f2의 값 구할 수 있겠죠? 해보시고 다음이 1199네요. 그러면 유리함수겠네. 요거 맞죠? 네, 봅시다. 일단 요런 유리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 PQ고 PQ의 X좌표 곱이 21일 때 OP 곱하기 OQ의 값을 구해보라고 나와있네요. 일단 요거 점근선 혹시 구할 수 있겠어요? 두 개 바로 점근선이면 그러네요. X는 2랑 Y는 2야.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한 이렇게랑 좀 다시 그릴까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될까요? 그러면 여기 두 점근선의 교점이 이제 2,2예요. 근데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될까요? 자, 요 y는 x에 대해서 요 유리함수가 대칭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 유리함수가
원래 모양 그대로 나오겠느냐.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x 더하기 y는 12는 이제 x를 이쪽으로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예요. 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맞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요, 무조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요. 요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이 그냥 역함수가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역함수도 그냥 fx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그러면 자, 점 P랑 점 Q는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유리함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1차 함수의 교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점 P랑 점 Q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PQ의 x좌표 곱이 21이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구해보시면 되는데, PQ x좌표 잠시.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x-2분의 k 플러스 4 더하기 2예요. 네, 그러면 얘를 a, b라고 할게요. 얘는 그럼 b, a가 되겠죠. 네, 그렇죠. a, b가 이거 위에 점이기 때문에, 물론 b, a도 요거 위에 점이지만 b는 a-2분의 k 플러스 4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요거 위에도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근데 PQ의 x좌표가 각각 a랑 b란 말이에요. P의 x좌표 b고 Q의 x좌표가 지금 a고 두 개 곱한 게 21이래요. 즉 a, b가 21이야. 그럼 여기서 미지수는 지금 몇 개예요? 3개죠. a, b, k 3개인데 그럼 식이 3개 나왔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 두 개가 a, b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a랑 b만 들어간 식이고, 그죠?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a랑 b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구해봅시다. 근데 딱 봤을 때요, 곱해서 21이고 더해서 5야, 12야. 이거를 좀 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네. 곱해서 21이면 3이랑 7이 될 것 같은데 두 개 더해서 12가 안 나오죠. 얘는 딱 정수로는 딱 안 떨어지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OP 곱하기 OQ란 말이에요. 근데 OP랑 OQ랑 당연히 길이가 같지 않을까? 둘 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맞남? 그럼 뭐 끝났죠. 우리가 자, A 더하기 B 12야. A, B 21이야. 요거 두 개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갖고 할 수 있겠어요? 굳이 K값 안 구해도 되겠죠? 맞아요? 물론 내가 A랑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K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K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네, 바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가능할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보시고, 다음이 48번인데 48번은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그리고 그 숙제하시다가 모르는 거랑 같이 할게요. 1148번이면 또 유리함수네. 하여튼 요것도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봅시다. 요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이제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저 치역이 이렇게 나오려면 정의역이 어때야 되겠느냐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단요,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만약에 물론 이제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무조건 안 돼요. 정의역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을 제외한 실수 전체라고 하면 치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2 빼고 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치역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으로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모든 실수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정의역을 정의해야 되겠냐? 당연히 일단 제가 학년을 이제 불문하고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하고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봐라.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하나씩 다 해봐라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리시든지 하나씩 다 해보든지. 결국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하나씩 다 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릴 건데,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랑 y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바꾸면 y는 x 더하기 3분의, 여기다 2 곱해가지고 분자에서 뺄 거잖아요. 그럼 분자가 뭐가 남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9 더하기 2. 암산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그럼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2 이렇게 두 가지인데, 분자가 음수니까 이제 왼쪽 위에랑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점근선 하나는 x는 마이너스 3, y는 2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근데 그러면 자, y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간에 자, y는 2를 기준으로 얘네는 2보다 작은 애들이 나오게 되겠죠? 얘네는 2보다 큰 애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와야 될 거냐면 여기서 나와야 될 거예요. 얘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지선 씨는 요거 가지고 시험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 자,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 중에서 누가 일단 y좌표가 마이너스 7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2가 마이너스 7. 그럼 얘 넘기면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9가 나와야 하잖아요. x 더하기 3이 몇이 되면 되겠어요? 예.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아니 자, x 더하기 3이 몇이어야 되겠어요? x 더하기 3. 얘가 이제 뭐냐면 요거를요, 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고 해도 뭐 괜찮은데, 이제 안 괜찮아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언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저는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저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그거를 몇 단 암산으로 하면서 몇 단계씩 한꺼번에 건너뛰면서 암산하라고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거기서 실수를 안 하려면 암산을 하되 단계를 생략하지 말고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냐면 자, 얘가 채림 씨가 이제 얘가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실수가 나왔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봤을 땐 암산을 하는데 몇 단계를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냐면 x의 값을 물어보지 않았고 x 더하기 3의 값을 물어봤어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 x 더하기 3이 1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만 추가해도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단계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어딘가에 이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치역으로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나오려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정의역은 내가 뭘 봐야 돼? 여기서 x좌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의역은
X좌표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X좌표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치역이 Y좌표를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될까? 그러면 내가 치역으로, 즉 Y좌표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정의역이니까 여기에 X좌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X좌표가, 얘네들의 X좌표 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일단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단 작거나 같을 거고요. 마이너스 3보단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단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이제 될 수가 없고, 마이너스 3 될 수가 없는 거 맞죠? 점근선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2는 여기 이제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쪽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3보단 크고 마이너스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 봅시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는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2는 5. 그럼 얘 넘기면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9가 3이네요. 그죠? 그럼 얘가 몇이 돼야 얘가 3이 나오겠어요?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는? 그러네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6,5 이런 애가 있을 거란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y좌표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볼 거니까 여기가 되겠네. 여기 위쪽으로. 그죠? 그럼 얘네들은 뭘 봐야 되겠어요? x좌표를 봐야 되겠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x좌표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 사이. 맞아요?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y좌표로 5가 되는 애를 포함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포함하는 거고, 마이너스 3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정의역이요, 요거랑 요거 합치면 돼. 즉 정의역을 써라 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정의역 집합이니까 집합 표현으로 x바, x는 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 속하는 모든 정수 개수, 자 여기 봅시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하나네요. 4개가 되겠죠? 될까?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치역을 가지고 정의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는 정의역을 가지고 치역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뭘 하면 이 치역 가지고 정의역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우리가 이제 함수와 역함수면 서로 정의역, 치역이 바뀌잖아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고, 1대1 대응이면 치역과 고역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야. f라는 애가. 그럼 얘가 정의역이고, f 입장에서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치역이죠. 근데 이거 역함수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g라고 하면 g 입장에서는 y가 정의역이고요, x가 치역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치역을 가지고 정의역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 표준정 이렇게 구해놨어요. 근데 자,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그냥 그래프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랑 같냐면 y는 x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즉 원래 함수가 y는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2 이거였어요. 문제 주어진 함수가 요거였어. 요거랑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걸 구하고 싶어. 근데 뭐냐면 단순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냥 대칭 이동만 하는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즉 이 분자가 그대로일 거예요. 분자는. 근데 점근선의 교점이 원래 마이너스 3,2였죠. 그거를 대칭 이동시키면 2, 마이너스 3으로 가겠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2, 마이너스 3이면서 분자가 마이너스 9인 거니까 얘는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뭔지 몰라요. 근데 치역이 아까 어떻게 나왔었냐면 마이너스 7과 5의 바깥 부분이었죠? 요거야.
그럼 이제 얘가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치역이 얘가 되는 거예요. 될까? 그러면 내가 자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7 대입해 보시면 일단 얘 그래프는 똑같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에랑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점근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x는 2,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7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9 2죠. 빼기 3하니까 마이너스 2네요. 즉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의역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치역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치역은 마이너스 3은 안 나오고 그죠? 마이너스 2는 나오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애가 튀어나오거냐. 여기다가 이제 5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5, 마이너스 6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맞을까? 마찬가지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y좌표를 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y좌표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 여기는 무등에 등어 넣으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치역과 여기서 정역이 같죠? 이거 그대로 그냥 y만 x로 바꿔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정역이 나오는 거고 그 얘가 이제 결국에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고요. 둘 중에 사실 둘 다 뭐가 더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둘 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을 때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그러면 숙제하시다가 안 되는 거 질문할까요? 1318번 1300 18번 네. 요거네요. 그죠? 봅시다. M과 A 사이 거리의 최소값 해볼게요. 근데 M이 이제 P는 이제 요 무리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요. Q는 Y는 X 더하기 위를 움직이는데 이 두 점의 중점을 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봅시다. 일단 사실 얘를 뭐 a, a 플러스 2라고 두고 얘를 뭐 b, 2 루트 b 이렇게 더 가지고 m의 좌표를 a랑 b로 표현해서 그냥 이제 a, b에 관한 2차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단 자 뭐냐면 얘는 일단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 문제를 볼 때는요 얘는 이제 도형이라고 분류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뭐 직선도 도형이고 곡선도 도형이니까 이런 도형 문제를 풀 때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이제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때 했었죠. 두 번째가 이제 그게 안 되면 좌표를 이용해서. 근데 장단점이 있었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점은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또 많다라는 거고 좌표를 이용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대신에 단점이 뭐였냐면 식이 좀 복잡했었죠.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먼저 문제를 풀 수 있나를 확인해 보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제 봅시다. 해서
m은 m과 0,8 사이 거리 초속값.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점 P랑 점 Q를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 중에서 하나는 어디다가 고정해 놓고 하나만 움직인다 해볼게요. 예를 들면 P를 내가 여기다가 고정해 놨어요. P를 못 박아놨어. Q만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인다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Q가 여기 있다고 하면 중점이 여기 찍히게 되겠죠? 맞아요? Q가 이쯤 있다라고 하면 M이 한 이쯤 찍힐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중점, 이거 사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자취의 방정식 배웠죠? P가 이렇게 딱 고정점이야? 그러면 Q랑 P의 중점 M의 자취의 방정식 자취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결국에 그냥 이 직선과 이 A 사이 거리를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M이 될 수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았더니 이런 직선이 되더라. 그죠? 이 점 M이 이 직선 어딘가 있는 거고요. 그때 A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 직선이랑 A의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자, P를 또 내가 어디다가 정해놔야 이 직선이 A에 가까워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P가 이 직선에 제일 가까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점 Q는 이 직선에 제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점 Q는 이 직선 위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M은 P와 Q의 중점이고. 혹시 여기까지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내가 이해가 됐냐라고 물어보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설명한 거를 할 수 있겠어요? 강의가 없어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보면 P가 여기 고정돼 있다고 할게요. 아무데나 찍으면 아무데나. 그러면 P와 Q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이런 직선이 되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러면 나 그때 이제 이 점 M과 점 A 사이 거리의 최소값은 그냥 이 직선과 점 A 사이 거리의,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구하면 돼. 그러면 자, 이번엔 이제 P를 움직일 건데 P를 어떻게 움직여야 이 직선이 A 제일 가까워질까? 당연히 그냥 뭐냐면 이 직선이 그냥 이 직선에 제일 가까우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이 점점 이쪽으로 움직일수록 당연히 점점 A에 가까워질 테니까. 그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P가 이 직선에 제일 가까우면 돼. 언제 제일 가까울 거냐면 자, 제가요 요 직선이랑 잠시만요. 요 직선이랑 기울기 같은 직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볼게요. 지금 위에서 쭉 내릴 거야. 이때 이 직선이랑 이 무리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좀 보세요. 만나는 점 쭉 보다 쭉쭉쭉 내리다가 처음에 접하게 되겠죠. 더 내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점 P가 이쯤 있다라고 하면요. 점 M이 그리는 자취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딱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될까? 그러면 제일 가까울 때는 P가 이 직선에 제일 가까울 때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죠. 요거 이해돼요? 사실 이제 이 재림 씨가 수투를 조금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찍먹이지만
요게 스투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가 좀 쉽거든요. 여기서 될까요? 해서 그러면 점 P가 여기 있을 때, 점 P가 여기에 있을 때, 그때 점 M이 그린 자취가 제일 가까워질 거고요. 그럼 일단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자, 얘 직선 기울기가 1이죠. 왜냐면 얘가 1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 y는 x 더하기 k라고 적을게요. 얘랑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 x 더하기 k는 2루트 x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교점이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접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루트 x 같으니까 양변 제곱할 건데 제곱하면 2차 방정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40개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건 얘가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근데 x 계수에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요. 4분의 d는 요거 제곱 빼기 k제곱 하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4죠. 얘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 값이 1이구나. 즉 얘가 이제 x 더하기 1이고요. k에다가 1 대입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k에다가 1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그래서 x좌표가 몇이 나오고 있어요? 즉 여기가 1, 여기다 1 대입하면 2. 즉 1,2가 되겠네. 여기까지 될까요? 즉 p가 1,2일 때 점 m이 a까지 거리가 최소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 아까 뭐라 했냐면 p가 이렇게 있으면 점 m이 그린 자취는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했냐면 이건 지울게 헷갈리니까 이건 지우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딱 가운데를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죠. 근데 자 그러니까 이 직선이 딱 이 직선 그러니까 얘랑 얘의 딱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얘는 y좌편 2고 얘는 y좌편 1이야. 얘는 y좌편이 몇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1이 될 거고 y좌편이 몇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자 일단 잠시 찌나 몇 문제 남았어요? 풀고 주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점 M이 여기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결국에 그거랑 A의 사이 거리의 최소값은 그냥 이 직선이랑 A 사이 거리 구하면 돼요. 0,8 사이 거리. 그러면은 자 구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돼요. 예, y쪽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분의 3은 0 얘랑 0,8.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루트 2분의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6이니까 2분의 3 더하면 2분의 13이에요. 그러면 얘는 2루트 2분의 13이고 루트 2 곱하면 4분의 13 루트 2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얘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를 생각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한 거야? 점 P가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점 P랑 점 Q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 저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처음 보는 기계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몰라. 뭐 하는 기계인지 몰라. 그냥 이것저것 막 눌러보잖아요. 이거 누르니까 뭐가 튀어나오네. 이거 누르니까 뭐가 돌아가네. 뭐 그런 식으로. 될까요? 네, 그렇게 해보시고. 다음 1321번 21이요. 이거 맞나요? 네. 봅시다. x 더하기 1이 x축과 만나는 점. 당연히 마이너스 1,0이죠? 얘가
얘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극 B랑 C라고 했을 때 B가 AC를 2대3으로 내분한다. 일단 얘는 무리함수인데 시작점이 A분의 3 맞아요? A분의 3,0 즉 X축 위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뻗어나가요?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죠. X 근데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건데 A가 음수면 왼쪽 위로 뻗어나가게 되겠죠. 루트 앞에 개수는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뻗어나가는 건 맞아.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0이 여기 있어요. 얘는 이제 시작점이 A분의 3,0이에요. 근데 이때 자 y는 x 더하기 1이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a분의 3,0이 a가 만약에 음수인데 a분의 3,0이 여기였어. 얘가 이렇게 뻗어나간다. a가 음수면 얘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죠. 근데 만약에 a분의 3,0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왼쪽으로 뻗어나갈 건데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안 만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가 이제 다시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a는 일단 양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냐? 대충 이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AC를 2대3으로 내분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대 여기가 2대3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네. 이때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B랑 C가요 이 무리함수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이면서 동시에 이거 위에 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대 여기가 2대3이야. 근데 얘 이직선 기울기 몇이었어요? 1이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수선해봐라 내려볼게요. B에서도 수선해봐 내리고 C에서도 수선해봐 내려볼게요.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될 것 같아요? 직각이 되면 삼각형 될 것 같죠? 그 얘기는 내가 여기 대 여기가 지금 2대3이었기 때문에 여기 대 여기도 2대3이에요. 내가 여기를 2K라고 하면 여기는 3K가 되는 거고 여기도 2K 여기는 5K가 되겠죠. 이거 맞아요? 그러면 B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에서 2K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2K만큼 위로 갔으니까 2K 마이너스 1, 2K가 되는 거고요. C는 마이너스 1,0에서 5K만큼 오른쪽 위로 갔으니까 5K만큼 위로 갔으니까 5K 마이너스 1, 5K가 될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미지수가 지금 문제 나와 있는 미지수가 원래는 A 하나였는데 내가 K를 추가했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죠. A랑 K. 근데 그러면 A랑 K 미지수가 A랑 K 두 개니까 요 두 미지수에 관한 식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두 개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제에 나온 조건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문제를 막 뭔가 풀어 뭔가 지금 미지수 설정도 하고 뭐 뭔가 이제 뭔가 해요. 근데 결국엔 문제를 풀려면 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막혔어. 근데 중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특히 이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 뭘 안 해서 그런 거냐면 문제를 푸는데 문제에서 준 단서를 안 써먹어서 아니 문제에서 준 조건을 안 써먹어서 뭔가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채림 씨가 제가 안 써먹은 건 뭐냐면 아까 이 점이랑 점 B랑 점 C가 요거 위에 점 이다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좌표를 구한 거야. 맞아요? 근데 아직 이거 위에 점이다는 안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를 그냥 다시 읽어보시고 내가 안 써먹은 게 뭐가 있나를 살펴보시면 돼요. 즉 2K-1,2K가 이거 위에 점이고 X에다가 2K-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2K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A랑 K에 관한 식 하나 나오는 거 맞아요?
얘도 집어넣으면 또 하나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A랑 K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 연립해서 풀으면 A랑 K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면 2대 3으로 내분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내분 공식 쓴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2대 3으로 내분했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내분 공식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그래프 먼저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가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봐도 모르겠어. 그럼 그때 저 이제 내분 공식 쓰시면 되겠고. 지선 씨는 접으시네요. 그리고 IPM 뒷부분 이해서 펴고 계시네요. 그래서 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 풀어보시고 다음 없어요? 끝? 그러면 네 지금 설명드린 거 풀어보시죠.